여보, 대체 이게 뭐냐고요? 누구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분옥은 부엌 한쪽에 앉아 찹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70살이 된 지금도 분옥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손주들을 위한 송편을 빚고 있었죠. 반죽을 주무르는 동안 분옥의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 만들게요. 며느리 지은이 옆에 앉으며 밝게 말했어요. 42살의 지은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였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추석이 코앞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모두 모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질 거예요. 분옥은 그런 날들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마음속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남편 이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4살의 만호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동네 행사가 있을 때면 늘 초대받았죠. 만호는 마당에서 이웃 노인회 회장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분옥이 댁, 이번 마을잔치 때도 오시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집사람도 좋아할 겁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분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팥소를 넣고 다시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했죠. 지은도 옆에서 묵묵히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예쁘게 안 되네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하게 하면 모양이 삐뚤어지는 법이에요. 분옥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송편을 빚는 이 시간조차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은 자상했고 아들은 효자였으며 며느리는 착했어요. 손주들도 귀여웠죠. 그런데도 분옥은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옥은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문득 궁금했어요.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그리고 나는 진짜 행복했을까?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들 준혁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왔고 손주 민서와 민주는 할머니 곁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분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을 떠주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분옥도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번 추석에 송편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민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분옥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꿀송편도 만들어줄게. 와, 진짜요? 할머니 최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만호도 흐뭇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준혁과 지은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옥만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얇은 막 위에 서 있는지를요. 무언가가 깨지기 직전이라는 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만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분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분옥은 문득 자신의 삶과 겹쳐 보였어요. 문득 결혼 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만호는 분옥에게 다정했습니다. 늘 웃으며 분옥의 말을 들어주었고
결혼 후에도 분옥을 소중히 대했어요. 하지만 분옥은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어요. 가끔 남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분옥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은 분옥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 먼 곳, 분옥이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었죠.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만호가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분옥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일찍 주무시죠. 내일도 송편 빚으시려면 힘드실 텐데. 만호는 분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분옥은 텔레비전을 끄고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분옥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일찍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은도 곧 내려왔고 두 사람은 어제 하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송편을 찌기 위해 시루에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송편을 하나씩 올려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분옥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잎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분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행복도 슬픔도 모든 게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생각에 잠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옥의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분옥은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송편을 빚던 지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분옥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지은은 손에 든 찹쌀 반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죠. 지은은 천천히 반죽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반지였어요. 찹쌀가루가 묻은 반지가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죽 속에? 분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것은 낯설지 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결혼 초에 동네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죠. 만호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에게 선물했다는 금반지. 그때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반지는 그 소문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거 아니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옥의 결혼 반지는 다른 디자인이었어요. 이 반지는 분명 분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지는 누구의 것일까요? 왜 찹쌀가루 속에 들어있었을까요? 분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분옥이 지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분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분옥은 반지를 손에 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분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요? 들어오세요. 분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분옥을 보자 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래요? 송편 다 빚었어요? 여보, 이게 뭐죠?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어요. 만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만호는 반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요? 찹쌀가루 속에 있었어요. 며느리가 발견했죠. 만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분옥은 만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분옥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뭐냐고요? 누구 거예요? 분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어요. 그깟 반지 하나로 날 의심하는 거요? 오래전 물건이겠죠.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요? 왜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분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만호를 향한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당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난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분옥의 말에 만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분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얼굴로 분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계속 송편 빚읍시다. 분옥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한 여자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버님의 아이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분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끊었죠. 근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같은 여자였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게 한반년 전 일이에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상처드릴까봐 그냥 혼자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반지를 보니까 혹시 그 전화가 진짜였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분옥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님의 아이라니. 만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말인가요? 분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저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은을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분옥은 만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호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분옥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반지와 전화. 두 가지 단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이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어요. 분옥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분옥은 만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어요. 이러는 게 옳은 걸까요?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불안 속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만호와 분옥의 사진, 아들 준혁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분옥은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죠. 분옥은 사진을 내려놓고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어요. 분옥은 통장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분옥도 알고 있는 통장들이었어요.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연금 통장. 하지만 맨 아래에 있던 통장 하나가 분옥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옥은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분옥은 숨을 멈추고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손가락으로 내역을 짚어가며 계산했어요. 20년. 무려 20년간 매달 같은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분옥의 손이 떨렸어요. 계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분옥은 통장에 적힌 예금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수진. 분옥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한수진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만호는 20년 동안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내온 걸까요? 분옥은 통장을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자 만호가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만호는 분옥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벌써 일어났소? 몇 시요? 이게 뭐예요? 분옥은 통장을 만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만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내 서재를. 한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20년 동안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분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통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분옥은 통장을 꽉 움켜쥐었어요. 설명해요. 지금 당장. 그건. 만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분옥은 만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만호는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20년 동안 날 속여놓고 진정하라고요?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분옥은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들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내 딸이요. 만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옥의 귓가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딸이라니. 만호에게 딸이 있다니. 분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딸이요? 당신한테 딸이 있었어요? 결혼 전 일이요.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다고 연락이 왔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당신과 결혼을 약속한 후였소.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 일이라고 해도 20년 동안 숨겨온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20년 동안 날 속이고 돈을 보낸 거예요? 미안하오.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책임을 져야 했소. 내가 낳은 아이인데. 책임이요? 그럼 나한테는요? 우리 가족한테는요? 분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분옥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방을 나섰어요. 지은이 복도에서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분옥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을 지나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분옥은 걸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분옥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통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수진. 만호의 딸. 분옥은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만호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분옥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에 적힌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은행 지점과 계좌번호, 그리고 예금주 이름. 분옥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수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알아본 끝에 한수진이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분옥은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호의 딸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분옥은 안내 데스크에서 한수진을 찾았습니다. 한수진 간호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호출해 드릴게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분옥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만호를 닮았다는 걸요. 눈매와 코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만호의 아내입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 선생님 남편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옥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옥은 한수진과 함께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분옥은 커피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죠.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분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분옥은 한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만호를 닮은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받아온 거군요. 분옥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전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 이만호 씨는 제게 책임을 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혼자 살기 힘들었고 간호학교 학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수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분옥이 받은 상처는 그것과는 별개였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분옥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게 분옥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분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분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공허함. 분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연락을 한 거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다면서요. 한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다가 며느님 번호를 알게 됐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분옥은 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받았다던 그 전화. 한수진은 단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그 반지는요? 찹쌀가루 속에 있던 반지. 반지요? 한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옥은 가방에서 그 금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한수진은 반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어머니 반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선물했던 거라고 하셨죠. 그럼 왜 우리 집 찹쌀가루 속에? 분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반지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간 걸까요? 혹시 제가 잃어버린 걸까요? 예전에 한 번 댁에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왔었다고요? 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는데 마침 집에 안 계셔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마당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 혹시 그때 떨어뜨린 걸까요? 분옥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작년 가을. 분옥은 추석 준비로 바쁜 시기였어요. 누군가 마당에 서 있었다는 기억은 없었지만 분옥이 부엌에 있었다면 못 봤을 수도 있었죠. 반지는 그때 마당에 떨어졌고 나중에 찹쌀가루 자루에 섞여 들어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 가정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분옥은 한수진을 바라봤어요. 한수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옥은 교사였기에 그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찾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분옥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옥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한수진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를 용서할 수도 없었죠.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책임감 때문에 돈을 보낸 걸까요? 한수진의 질문에 분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옥도 그 답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만호의 마음속을 분옥도 알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분옥은 만호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한수진과 마주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한수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옥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분옥의 마음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분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호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옥을 보자 만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소? 한수진을 만나고 왔어요. 분옥의 말에 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옥은 만호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만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요. 다 들었으니까요. 분옥은 옷장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당황한 얼굴로 분옥을 붙잡으려 했어요. 어디 가려는 거요? 제발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20년 동안 날 속였잖아요. 분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만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분옥은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분옥은 집을 나와 지은의 친정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미리 전화를 해둔 덕분에 친정어머니는 분옥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분옥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만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한수진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언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좀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세요.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고요. 분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호를 걱정하는 마음과 여전히 남아있는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지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분옥은 지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분옥은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분옥은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일어나서 밥 좀 드세요. 먹고 싶지 않소. 만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분옥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에 앉았어요. 이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이 굶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날 용서 안 해줄 거잖소.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옥은 만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용서요? 지금 당장은 못해요. 솔직히 당신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분옥의 말에 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분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20년간 쌓인 거짓말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준혁과 지은, 그리고 낯선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진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분옥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분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제발. 한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만호가 나왔어요. 만호는 한수진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진은 만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네 노인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마을잔치 준비 때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노인의 회장이 물었습니다. 분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만호 씨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은 만호와 분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분옥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노인의 회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딸이에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요. 한수진의 말에 거실은 술렁였습니다. 노인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옥은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수진을 바라봤어요. 분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은이 불렀지만 분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뒤에서 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분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분옥은 정자에 올라가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분옥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은 여전히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았네요. 지은이 분옥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집으로 가셔야죠. 분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내 인생이 뭐였을까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돌보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꼴이 됐네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옥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분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분옥을 꽉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분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옥은 더 이상 예전의 분옥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과 지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분옥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분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분옥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다 모인 김에 할 얘기가 있어요. 분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분옥은 만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만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당신은 날 속였어요. 매일 아침 나한테 미소 지으면서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거짓말을 했죠. 그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알아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나도 알아요. 수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요.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옥의 말에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도 눈을 크게 떴어요. 만호는 고개를 들어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럼 수진이를 만나볼게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요. 하지만 그건 수진이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분옥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니.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분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분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학생들을 위해, 당신 아버지를 위해, 너를 위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분옥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분옥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지은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분옥은 한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요. 한수진은 놀라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분옥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한수진을 마주했어요. 수진 씨, 오늘 부른 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네, 선생님. 한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분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이해해 주길 바래요. 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요. 분옥의 말에 한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결혼한다고 했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옥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결혼 축의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받아주세요. 선생님, 이럴 필요 없어요. 받아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분옥은 봉투를 한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수진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간호사가 된 이유. 분옥은 조용히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수진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옥은 교사 생활을 하며 많이 봐왔어요. 수진 씨,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요. 하지만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건 삼가주세요. 미리 연락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수진도 따라 일어섰어요. 분옥은 한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해요.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요. 선생님. 한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옥은 찻집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분옥의 얼굴을 스쳤어요. 분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만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분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만났어요. 결혼 축의금도 줬고요. 만호는 놀란 표정으로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이건 수진이를 위한 거예요. 분옥의 말에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옥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분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호는 숨을 죽이고 분옥을 바라봤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 거예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만은 약속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나는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을 뿐이요.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분옥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를 모으기로 했어요. 아들 준혁과 며느리 지은, 손주 민서와 민준, 그리고 남편 만호. 분옥은 한수진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한수진도 함께 자리에 와달라고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한수진도 약혼자와 함께 왔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한 눈빛들이었죠. 분옥은 차분하게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더 이상 숨김도 거짓도 없이 살기 위해서예요. 분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호는 긴장한 얼굴로 분옥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고요. 여보, 당신은 20년 동안 날 속였어요. 매일 밤 내 옆에 누워 자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죠. 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옥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깨달았어요. 평생 분노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분옥은 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분옥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버지를 찾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고요. 한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살자고요. 수진 씨, 당신도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아버지를 만나도 돼요. 하지만 분옥은 만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요. 만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정말 잘못했소.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비겁했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소.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소.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만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수진이 어머니를 사랑했소. 젊은 시절 진심으로 사랑했소.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소. 그리고 당신을 만났소. 분옥은 만호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오. 진심으로 사랑했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있었소. 수진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수진이에게. 만호는 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 만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만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만호와 한수진이 떨어졌습니다. 만호는 분옥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정말 미안하오.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마주봤어요. 당신 잘못이 크긴 하지만 나도 반성해요. 나는 평생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분옥의 말에 만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분옥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준혁과 지은, 손주들, 그리고 한수진까지. 모두 분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아, 너도 알아야 해. 너한테도 이복 누나가 생긴 거야. 수진 씨는 내 아버지의 딸이니까. 준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받아들일게요. 준혁은 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진도 조심스럽게 준혁을 바라봤어요. 처음 만나서 어색하지만 앞으로 잘 지내요.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동생.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분옥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숨김과 거짓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자, 이제 밥 먹어요. 오늘은 다 같이 식사해요. 분옥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뒤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어색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분옥은 믿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분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살아요. 모두 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옥은 밥그릇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분옥은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분옥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옥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었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그려보는 거죠. 분옥은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펜을 움직였어요.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지만 지금처럼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분옥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옥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분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환하세요.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요. 물론 만호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만호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만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동네 행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었어요. 분옥이 강에 나갈 때면 저녁 준비도 했죠. 왔소? 오늘 강의는 어땠소? 좋았어요.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요. 분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만호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분옥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은 거니까요.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한수진은 요즘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왔죠. 분옥과 만호는 한수진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한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옥도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갈 거예요. 축의금도 준비했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한수진은 분옥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옥은 한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녁 식사 후 한수진은 준혁 가족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혁과 한수진은 이제 형제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손주들도 한수진을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수진이 돌아간 후 분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분옥은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한 시간이었어요. 분옥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분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어요. 송편을 빚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일찍부터 와서 분옥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찹쌀 반죽을 치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분옥은 반죽을 빚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반죽 속에서 반지가 나왔던 그날.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분옥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반지 안 나올 거죠?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옥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엔 다른 게 들어있어요. 뭔데요? 분옥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분옥은 그 쪽지를 송편 속에 넣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분옥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씨앗이었죠.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혁과 지은, 손주들, 그리고 만호. 한수진도 약혼자와 함께 왔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할머니, 이 송편 왜 이렇게 맛있어요? 민준이 볼을 볼록하게 만들며 물었습니다. 분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우와, 할머니 최고.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분옥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모두 헤어졌습니다. 한수진은 돌아가기 전에 분옥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잊지 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분옥은 한수진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밤이 되자 분옥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송편을 정리하다가 아까 넣었던 쪽지가 든 송편을 발견했어요. 분옥은 그 송편을 깨물었습니다. 쪽지가 나왔죠. 분옥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 70살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분옥은 앞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오롯이 정분옥의 이야기를요. 카메라는 송편을 빚는 분옥의 손을 비춥니다. 그 손은 주름져 있지만 힘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희망도 있었죠. 분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음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분옥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이제는 분옥 자신을 위한 삶으로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